LXD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로 인문학 분야의 LX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이 AI 기반의 LXD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고민을 이번 인문학으로 한번 첫 사례로 이야기해보고자 이걸 끄집어내 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문학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또 EBS 인문학 강좌를 검수하면서 많은 과정들을 접해보고 인간의 삶에 있어가 이런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접해보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AI 쪽에 LXD로 이런 연계 방안 하는 걸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인문학을 가지고 LXD에 접목하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 배경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내적 방황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풍요해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이게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저 스스로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전통적 인문학을 실제 주변에서 이래 보면 공자왈, 맹자왈하고 또 일상 맥락과 분리된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근대 철학이나 또 우리 경험주의 철학 또 그 다음에 휴머니즘 이런 거를 접하다 보면 내가 왜 사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들을 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과정에서 통찰력도 생기고 또 기술과 우리 인간의 조화 너무 빨리 진화 발전하는 IT 기술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막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 또 점점 더 이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인문학적인 교양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좌표를 설정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공허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교양을 평생학습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이걸 또 AI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특히 자기의 경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LXD 프로그램에서 톡톡 집어가 해준다면 훨씬 더 자기 내면적인 고민들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여나갈 수 있어가지고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인문학적인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는 부분들을 이 AI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잘 돼가 이 소양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 저는 이런 인문학적인 LXD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학습 목표로는 이 AI가 특히 챗GPT가 이걸 추천해 주는데 비판적 사고와 자기성찰 또 인문학 지식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삶에 있어 가지고 리더십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어떻게 품어 안는가, 또 협상 전략의 인문학적인 지식을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나 사회적 연대의식, 결국은 사람은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따로 또 같이라는 그런 화두처럼 함께 어울려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 프로그램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LXD 학습 구조 설계를 또 AI가 추천해 준 걸 보면 우선 나와의 대화부터 1단계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방편으로 디지털 저널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 글쓰기인 것 같아요. 메모장에 끌적끌적 종이에 쓰는 것처럼 온라인에 그 패드에 또 스마트폰 메모란에 쓰는 부분들을 약간 그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이걸 넣어가 나중에 그 LMS나 또 AI가 피드백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글쓰기로 이 전체 플랫폼 안에 녹아나는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저널링은 나중에도 잠깐 뭐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가장 쉽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화 시키는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패드나 아이폰 또 갤럭시 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그냥 쉽게 디지털 저널링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학적 텍스트 읽기는 뭐 키에르케고르나 또 소크라테스 등의 고전 작품을 읽고 또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화두들을 텍스트로 진정한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토론을 하고 이런 작업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자신과 내면의 어떤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저널링 또 텍스트 읽기부터 창의적 표현 워크샵, 뭐 시쓰기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계속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신의 내적 그 사고력이나 또 이런 순간적인 창의적 상상력, 글쓰기 하다 보면 그런 게 팍팍 생기더라고요. 창의적 상상력을 높이는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정말 이런 활동으로 충분히 저는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대화를 학습 구조로 이제 뼈대를 잡아놨는데요. 역할을 정해가 하는 롤플레이, 감정과 이성을 주제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 내가 그 화자가 되고 또 청취자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을 정해가지고 우선의 근대 철학을 예를 들면 그 신과 자연의 영역인 감성, 특히 그 신의 영역이었던 그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이전에 그 고대에서는 신이
인간을 다 가르치고 신이 오로지 절대적인 존재로서 종교적인 거와 연관지어가 신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었다면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론을 찾아가는 이런 게 이제 서로 논란거리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중세 또 그 다음에 근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활발하게 이성이 인간의 어떤 지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그런데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근대 문화가 확산되긴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다시 감성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다시 종교적인 고민, 다시 또 자연적인 어떤 교류, 인간의 본성을 다시 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근대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계기로 해가 이 감성과 이성을 어떤 대립 또 서로 융화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롤플레이, 역할극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해보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인과 대화를 고전문학 토론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또 협력 프로젝트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부터 또 실천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학습 구조의 타인과의 대화 카테고리를 잡아가 이걸 LXD에서 계속 주제별, 모듈별 토론이나 과제 롤플레이로 해가 이걸 계속 사시로 이걸 스타디를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성인의 인문학적인 교양 프로그램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AI가 개인별로 맞춰가 이런 거를 작업을 해주면 저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타자와의 대화, 또 사회와의 대화를 세 번째 학습 구조로 잡아놨는데 현대 이슈와 철학을 연결해가지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 특히 그 IT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 문명의 확대는 이루어지겠지만 인간의 소외 또 그 격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유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사회 전체적인 이슈로 토론해 볼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형 게임으로 가상 미래 사회 설계라는 이런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열심히 행동으로 게임으로 그 자기 블록을 쌓아 나가고 또 연대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가 AI가 LXD에서 차시별로 계속 이래 쏴주면 재미있게 그 대화를 사회 전체적인 담론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제안서 같은 거를 지역별 커뮤니티로 이걸 바로 내 이웃의 문제 또 도시 재생을 위한 이슈로 특히 환경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 학생들 간의 어떤 안전등교 이슈 등 여러 가지 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요걸 사회적인 관점으로 구조화시켜가 이걸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키워나가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저널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파고들어 보면 이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학 LXD 같은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저널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플랫폼으로 구글 문서나 협업 도구로 구글 문서로 공유해가 계속 편집해가 같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에버노트 등 학습 기록과 협업 기능이 있는 도구를 선택해 가지고 주간 활동 계획을 짜가 10주 동안 매주 1, 2회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계속 그 온라인 글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딱 스케줄링 돼가 주간 활동 계획 안에 담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으로 텍스트, 이미지, 또 메모, 음성적으로 또 남기는 거나 비디오 클립으로 하는 거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요즘 그 챗GPT에 계속 그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그 LXD로 재가공하는 부분들을 시험 삼아 해보고 있는데, 그걸 다시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라는 데서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감마 앱에서 PPT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초안 나온 걸 또 나름대로 다시 제 방식대로 아이디어를 덧붙이기도 하고, 이름으로 인해가 표현력을 키우는 과정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저널링의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걸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작업으로 그룹을 만들어가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온라인 글쓰기 액션 플랜을 덧붙여가 하면 훨씬 상호작용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 과목을 LXD로 이제 만들어가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면 기대 효과로 1번 자기 성찰 강화, 인문학적 탐구로 내가 왜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에 대한 깊은 담론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갈 수 있고, 또 비판적 사고, 처음에 학습 목표에 잡혔던 게 기대 효과로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죠. 특히 경험주의 패러다임으로 이래 보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존재가 먼저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른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존재와 사고의 그런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부분, 또 세 번째 기대 효과로 사회적 연대 강화, 따로 또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자꾸 만들어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테고, 네 번째로 이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에 걸쳐 인문학을 주마다 배우고 이러면서 개인 삶이 평생 교육으로 녹아들고, 그런 경험의 재구성 차원에서 이런 LXD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례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제는 중장기 액션 플랜에 따라가 인문학적 교양을 주마다, 일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배우는, 또 그걸 경험으로 축적해 나가는 평생학습 문화의
확산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면에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LXD를 통해서 귀에 닿는 대로 뭐 휴넷이든 또 다른 온라인 교육 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런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경험주의 패러다임으로 LXD 프로그램을 제6러닝연합회가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제6러닝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2024년부터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에서 L, 또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의 T, 그 다음에 리질런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R, 또 액세스블, 언제 어디서나 적응 가능한 액세스블의 A, 이 첫 글자를 따서 ULTRA를 울트라 러닝으로 해가 궁극적인 학습을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해보고자 이런 그 모토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평생학습 문화로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인문학적인 교양 과목으로 첫 번째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가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AI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LXD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 나와 너가 함께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같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LXD를 해보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6러닝연합회가 앞장설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